저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미디어의 미래를 담당을 했는데, 여러분도 뭐 아마 미디어 생활, 미디어와 같이 생활을 이미 하고 계시죠. 그 미디어란 뭔가? 이게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인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제 미디어는 우리의 말하고자 하고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서로 상호 잘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매개체이죠. 자, 그러면 어떤 우리가 미디어의 어떤 그 큰 어떤 핵심의 특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어떤 그 학자분이 한 이야기였어요. 뭐냐니까 미디어란 뭐냐? 미디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그 인간의 확장이다. 고 우리 그 미디어 분야의 가장 그 대학자인 마성 맥루한이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우리가 뭔가 이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우리 인간의 인지 능력 그리고 감각 능력 이것을 총동원해서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다양한 어떤 형태의 노력들, 이것이 이제 결국은 미디어 매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언어를 또는 어떤 그 문자를 발견하고 또 그것을 이제 신문이나 잡지나 또 한편에서는 우리의 어떤 시각적인 또 총감각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인지 능력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TV나 라디오나 이런 것이 발전되고, 최근에는 오감이 총동원시켜주는 그런 어떤 홀로그래피, 그죠? 그리고 아마 얼마 전에 여러분도 그 영화도 보셨겠지만은 그 아바타가 새로운 어떤 미디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전체, 인간의 전체를 하나의 그 미디어의 역할을 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메시지를 대응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곧 미디어가 이다. 그래서 결국 인간의 확장과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그 심오한 어떤 철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미디어를 그런 어떤 인간 확장과 함께 또 한편에서는 우리 인간의 니즈의 구현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 어떻게 보면 그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아주 그 수렵 생활을 했던 원시 시대부터 농업 사회를 통해서 또는 산업 사회를 통해서 또 최근에 정보화 사회와 지금은 우리가 스마트 사회, 이런 어떤 사회로 큰 변화를 이루고 있죠. 그런데 그런 변화가 우연히 온 것일까? 그리고 아마 아무도 생각이 안 할 겁니다. 결국은 그 변화를 일으키는 동인, 원동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인간이 어떤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동인이 뭐냐? 결국은 우리 내면에 있는 인간의 니즈였다. 간단히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면 기본적으로 우리 인류는 말씀드린 대로 어떤 원시 사회를 통해서 그렇죠? 우리 뭔가 어떤 니즈를 갈급한 노력을 하다가 농경사회라는 것을 이제 진입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의 의식주나 우리의 어떤 그 안전이나 또 우리의 근원적인 욕구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죠. 그러면서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되면서 다시 우리가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편하게 하는 그런 기계를 발견하면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다양한 참여와 또 공유가 가능해지는 그런 인터넷, 또 한편에서는 이제는 그것을 확장을 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뭔가 자아 성취를 하고 또 스스로가 뭔가를 만들어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그에 대한 어떤 평가도 받고, 그래서 뭔가 자아 성취를 이루어가는 그런 어떤 니즈의 확장, 이것들이 지금 우리 인류의 근본적인 어떤 동인인데, 이 인류의 어떤 그 동인과 우리 어떻게 보면은 이 미디어의 발전이 자연스럽게 같이 연계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미디어라든지 또 우리 인쇄 매체 또는 어떤 멀티미디어, 그리고 얼마 전까지 일어난 어떤 인터넷, 그리고 최근에 어떤 스마트 미디어를 포함해서 결국은 일련의 어떤 그 미디어의 발전은 우리 인간의 니즈들을 어떻게 하면 잘 구현할 것일까? 이것에 대한 것이 자연스럽게 연계다 보니까 우리 인류의 발전과 같이 우리 미디어들도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어떤 미디어 발전이 최근에 특히 우리 근세 이후에 엄청난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쇄 미디어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굉장히 빠른 속도로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마트 미디어의 단계로 이미 우리나라가 뭐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면서 전 세계가 변화가 이미 왔고, 최근에는 이제 저희들이 이런 미디어의 어떤 그 큰 변화, 어떤 변화의 메가 트렌드들을 저희 그 국내외 한 500분의 미래학자들 또는 미디어 학자들에게 델파이 그 방법을 통한 미래 예측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재를 포함해서 앞으로의 미래의 어떤 미디어의 핵심적인 몇 가지 메가 트렌드가 있는데, 즉 그 몇 가지 메가 트렌드의 어떤 핵심이 크게는 5가지다. 첫 번째는 이제 스마트화가 지금도 물론 우리가 스마트화된 그런 어떤 미디어의 경향을 가지만은 앞으로 스마트화도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다. 결국은 스마트화 된다는 것은 서로 미디어를 통해서 서로가 공유와 개방과 참여를 굉장히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차원의 미디어로 변화가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서로 컨버전스가 된다.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모든 산업이 서로가 연계되면서 또 미디어가 그런 어떤 그 근본 전서의 핵심 툴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결국은 상호작용, 인터랙티브, 참여형 그런 어떤 것이 돼서 단순히 그냥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의사소통을 서로 원활하게 양방향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인터랙티브한 어떤 그런 차원으로 미디어가 발전한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 미디어들도 이제 점점 초지능화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인지의 어떤 그런 역량과 이제 미디어 인지 역량이 서로 맞춤 형태로 빅데이터와 연계되면서 이제 우리의 어떤 그 개인적인 역량을 넘어서는 그런 어떤 그 초집단적인 어떤 그런 역량까지도 미디어가 가지게 되면서 굉장히 초지능화된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유비쿼터스가 돼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이제 미디어의 어떤 생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결국은 근데 이런 어떤 큰 트렌드도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최근의 니즈들 여러분들도 이미 느끼고 있죠. 내가 좀 더 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받았으면 좋겠다. 또 한편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그 삶을 좀 향유하고 또 즐거운 어떤 그 내용을 살렸으면 좋겠다. 또 이 미디어를 포함해서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우리 풍요로운 삶을 구현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그 서비스를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니즈가 있는데 그런 니즈들을 자연스럽게 현재 우리의 어떤 그 미디어들이 구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굉장히 집중적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기회가 있는 것은 이런 새로운 어떤 미디어, 디지털 미디어를 출발해서 최근에 스마트 미디어 분야에 굉장히 앞선 그런 어떤 기술 역량 또 그와 관련한 서비스들이 집중적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또 한편에서는 새로운 기회다. 자, TV 하나만 보더라도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책에도 나와 있는데 미래의 예측을 쭉 해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우리 인간은 이 TV라고 하는 그 미디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방송이라는 것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결국은 종국에는 우리는 우리의 오감을 다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실감 방송, 그죠?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쉽게 조금 전에 우리가 과학기술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그 미래 예측에서 안경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서비스도 제공된다고 했듯이 자동차 또는 뭐 이런 안경, 그야말로 웨어리블, 그야말로 입고 다니는, 내가 착용하고 다니는 그런 어떤 방송, 이런 것들도 가능해지는. 그래서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쉽게 우리가 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들을 무엇을 통해서 받느냐? 결국은 미디어를 통해서 받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저희들이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변화의 어떤 되다 보니까 결국은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들은 결국은 미디어 라이프가 된다. 소위 말하는 유비쿼터스 미디어 라이프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다양한 어떤 미디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유비쿼터스 미디어 라이프로 결국은 우리의 모든 어떤 미디어 발전이 우리 삶과 연계되면서 우리의 니즈를 소위 말하는 우리 인간의 니즈를 구현시켜주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을 해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 각각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이제 유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인간의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유 엔터테인먼트 부분을 이제는 어떤 특정한 TV라든지 어떤 장소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아침에 세면대에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또는 주변에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그런 어떤 엔터테인먼트적인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근원적인 그런 유의 능력, 그런 욕구를 구현시켜주는 그런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신 것처럼 이제 소위 말하는 이 교육, 그죠? 유 에듀케이션이 모든 역량으로 이제 전환되면서 지금 당장 뭐 우리가 2015년부터는 이런 식의 스마트 교육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2020년, 2030년이 되면은 그야말로 거의 이제 학교의 분위기가 지금 이것처럼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하는 지금 현재 있는 학교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교육으로 진행되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 내용도 또는 그 기재도 달라지고 또 학생들과 교사의 관계도 이제 새로운 형태로 점점 발전되는 상황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헬스 분야도 이제 유 헬스, 그래서 이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다양한 어떤 그런 헬스 서비스를, 그 의료 서비스를 쉽게 그리고 다양한 어떤 그 차원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간단한 어떤 그 헬스 트레이닝을 하면서도 본인의 어떤 그 건강이 체크되고 그 건강 체크된 것을 통해서 또 새로운 어떤 그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이런 미디어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차원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도 이제 이 미디어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제 편하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지금처럼
꼭 휴대폰을 들고 다니지 않다 하더라도 어디서나 우리가 자신의 어떤 아이디어와 패스워드를 통해서 쉽게 누구와 다양하게 화상 통화를 포함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변화가 되고, 우리의 어떤 커머스 반야, 소위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로 어떤 전자상거래 또 상거래의 부분도 그야말로 이제 편할 때 또는 또 본인이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뉴커머스로 바뀌는, 그리고 우리의 쇼핑의 어떤 형식도 미디어가 이제 접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휴대하게 되는 여러 가지 웨어러블 컴퓨터라든지 또 웨어러블 또 안경이 끼고 있는 안경, 어떤 미디어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하나의 그 쇼핑의 결제 시스템으로도 변화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쇼핑이 이것도 지금 한번 보시면은 언뜻 보기에는 좀 이게 도둑이 마치 물건을 훔치는 것 같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보면은 보고 있는 것처럼 뭔가 물건을 훔쳐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여러분들도 받으실 텐데. Excuse me, sir. Forgot your receipt. Checkout lines. It needs them. This is the. 자신이 휴대하고 있는 그 미디어를 통해서 자동으로 다 이게 영수증이 나올 만큼 이미 다 계산이 끝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일일이 제가 지금처럼 어떤 줄 서서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동으로 다 정산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 결국 미디어와 연계돼서 우리가 쇼핑하고도 연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쇼핑의 즐거움을 즐기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여유롭게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일종 기능을 하고, 소위 말하는 이제 앞으로는 또 우리가 커뮤니티도 굉장히 활성화시키죠. 현재도 우리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다양한 커뮤니티가 있지만은 앞으로는 TV를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모든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도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이전의 자동차와는 다른 그런 형태로 바뀌죠. 그래서 자동차를 다니면서 무인 자동차죠. 무인 장치를 하면서 본인의 어떤 그 서비스를 또 본인이 받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화상 통화를 통해서 서로 서비스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자동차가 앞으로는 단순히 그냥 기계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저희가 다양한 어떤 그 미디어 라이프를 전달해주는 하나의 새로운 수단으로 변화된다. 결국은 이제 이런 어떤 차원에서 자동차도 이제 미디어의 하나의 그 핵심 툴로 앞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의 어떤 시큐리티, 이미 뭐 CCTV를 포함해서 다양한 어떤 우리의 안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이미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 금융 서비스라든지 보험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들이 있죠. 이것이 결국은 미디어에 이제 서서히 접목이 되고 이미 우리가 이 미디어를 통해서 뱅킹도 하고 정권 거래도 하고 있듯이 이것이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그런 서비스 할 수 있도록 된다 그죠. 그리고 이제 광고와 마케팅 분야도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협력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반적인 미디어를 통한 광고와 이런 패턴들을 발라지고, 아마 여러분이 마이너리 리포트라는 이 영화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대로 점점 미디어가 진흥화되고 스마트화되면서 그야말로 각 개인의 맞춤형 어떤 그런 광고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영화의 주인공이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보면은 이 주인공이 누군지를 이렇게 캐치하면서 그 주인공에게 가장 적합한 광고가 보여지는 거예요. 만약에 저것이 여자였다 하면 여자에게 가장 적합한 광고가 그 사람한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식의 초지능화된 그런 어떤 광고, 그런 유비쿼터스화된 광고가 앞으로는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차원에서 미디어가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가 되면서 이제는 개인별로도 방송이라든지 다양한 채널에 본인의 방송, 본인의 채널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우리의 홈 전체가 하나의 미디어와 연계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다양한 어떤 기계를 홈에 있는 것들을 작동을 하고 서로 연결시키는 그런 어떤 형태의 서비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미래학자들에게 해보면은 전반적으로 앞으로는 결국 미디어가 단순히 지금처럼 그냥 어떤 방송이나 아니면 신문이나 잡지에서 하는 것처럼 어떤 정보를 주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역할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는 미디어 라이프의 어떤 그 역할을 한다. 그래서 미디어가 그런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미디어가 변화가 된다는 거죠. 제가 이것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면 미래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가 됩니다. 그렇지만 미래를 알게 되면은 그야말로 한 방에 이렇게 그야말로 날아갈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됩니다. 미디어 분야도 우리나라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세계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잠재 역량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우리 발전시키면은 앞으로 정말 우리가 어떤 새로운 어떤 시대의 리더 국가로서 그야말로 패스트 무브 국가로서 발돋움하는데 미디어 영역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